거울 속에 비친 내 눈동자는 이미 이성을 잃은 짐승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거칠게 몰아쉬는 숨결이 차가운 유리 표면에 하얀 입김을 만들어냈고 그 안개 너머로 방금 전의 감촉이 환영처럼 일렁였다. 손끝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부드러움, 가운의 매끄러운 비단 자락을 뚫고 전해지던 영의 이모의 뜨거운 체온, 그것은 단순한 온기가 아니라 내 평범한 삶을 통째로 집어삼킬 거대한 불길이었다. 나는 지금 도덕이라는 벼랑 끝에 서 있다. 아니, 어쩌면 이미 그 벼랑 아래로 몸을 던졌는지도 모른다. 39살의 백수, 명절마다 친척들의 눈치를 살피며 숨죽여 살던 나. 강태준의 인생이 끝난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민 이모, 아니 영의 이모가 내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 한마디를 내뱉었을 때 말이다. 나랑 살래?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야. 그녀는 나에게 이 집의 모든 곳을 열 수 있는 만능 열쇠를 건네주었다. 묵직한 금속의 촉감은 단순한 신뢰를 넘어선 은밀한 통제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의 상징이었다. 이 열쇠가 열어져 튄 것은 제주의 화려한 저택뿐만이 아니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금기된 욕망의 문이었다. 5초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녀를 이모라고 불렀다. 하지만 지금 내 품 안에서 가느다란 신음을 내뱉으며 나를 끌어당기는 이 여자는 더 이상 내 어머니의 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나를 파멸로 이끌 수도 혹은 구원할 수도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이모, 정말 후회 안 해요? 내 목소리는 비참할 정도로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 대신 내 얼굴을 강하게 끌어당겼다. 입술이 맞닿는 순간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윤리와 상식의 벽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제주도의 푸른 밤바다 소리가 창밖에서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내 심장 박동 소리에 묻혀버렸다. 이 화려하고도 고독한 성체 안에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채 서로의 체온에 매달렸다. 상관없어. 절대로 안 해.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내 귀를 간지럽혔다. 우리는 천천히 침대로 향했다.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리는 가운과 함께 그녀의 하얀 살결이 스탠드 조명 아래 눈부시게 드러났다. 진심이었다. 그녀는 내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죄책감이라는 감정은 이미 저 멀리 밀려나간 지 오래였다. 지금 이 순간 나를 지배하는 것은 오직 이 금기된 감각과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절박함 뿐이었다. 어둠 속에서 서로를 탐닉하는 우리의 모습은 마치 깊은 수렁으로 함께 가라앉는 두 마리의 새와 같았다. 하지만 그 수렁이 설령 지옥이라 해도 나는 기꺼이 발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아슬아슬한 관계가 시작된 그날 나는 깨달았다. 이제 예전에 평온했던, 아니 무기력했던 일상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사이에 그어진 선은 이미 지워졌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타오르는 갈증뿐이었다. 거울 속에 내가 다시 묻는다. 너는 정말 괜찮은 거냐고. 나는 대답 대신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을 파고드는 열쇠의 차가운 감촉이 오히려 나를 안심시켰다. 이 비밀스러운 동거가 가져올 파장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나는 그렇게 스스로가 만든 욕망의 감옥 안으로 깊숙이 걸어 들어갔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 명절날의 차가운 눈빛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명절날의 차가운 눈빛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돌이켜보면 나의 추락은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명절 아침, 본가의 거실은 평소보다 더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는 신문을 식탁 위에 거칠게 내던지며 혀를 찾고 어머니는 젖은 행주로 이미 깨끗한 식탁을 강박적으로 문지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39, 제대로 된 직장 하나 없이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아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에는 이제 동정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서늘한 경멸과 너는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냐는 무언의 압박만이 공기 중에 떠다녔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꾸역꾸역 밥을 밀어 넣었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듯한 느낌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내 존재 자체가
이 집안의 수치이자 거추장스러운 짐처럼 느껴졌다. 나는 내 집 안에서조차 보이지 않는 유령, 혹은 지워버리고 싶은 얼룩 같은 존재였다.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나요?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들이 나를 가장 작게 만드는 그 비참함을요. 밥알은 모래알처럼 까끌거렸고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조차 죄악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신문 너머로 날카로운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 나이 처먹고 밥이 넘어가냐? 그 한마디에 내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의 침묵은 그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차라리 소리라도 질렀으면 좋았을 텐데 그저 끝도 없이 이어지는 행주질이 내 가슴을 문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 전날부터 시작된 지옥 같은 시간은 친척 집으로 향하는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며 나도 모르게 새어나온 한숨은 실패자의 낙인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큰아버지 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가시돋친 대화는 멈추지 않았다. 친척들 앞에 서는 것은 나에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의 심정과 다를 바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거실에 모여 앉은 사촌들은 각자의 성공담을 늘어놓기 바빴고 그들의 화살은 자연스럽게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나에게로 향했다. 태준아, 너는 요즘 뭐 준비하는 거라도 있니? 사촌형의 가식적인 질문에 나는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냥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어요. 내 대답은 힘없이 공중으로 흩어졌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이 취조 같은 분위기 여러분도 겪어보셨나요? 형, 요즘 백수가 유행이라며? 철없는 사촌 동생의 비아냥까지 더해지자 거실은 순식간에 나를 비웃는 무대로 변했습니다. 그때였다. 마당 너머로 낮고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온 것은 웅성거리던 소리가 일순간 잦아들었습니다. 창밖에는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검은색 외제 세단 한 대가 대문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마치 다른 차원의 존재가 나타난 것처럼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뒷좌석에서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영애 이모였습니다. 짧은 단발머리에 몸에 딱 맞는 고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내가 기억하던 평범한 이모와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그녀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명절마다 무시당하던 이혼녀라는 꼬리표 대신 이제 그녀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성공한 기업가의 카리스마가 흐르고 있었다. 거실로 들어선 그녀는 소란스럽던 친척들을 단숨에 침묵시켰다. 누구도 감히 먼저 말을 걸지 못할 때 그녀의 시선이 정확히 나를 향했다. 이모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증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모의 구두 소리가 거실 바닥을 울릴 때마다 나를 괴롭히던 친척들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영애 이모는 망설임 없이 다가와 내 손목을 꽉 붙잡았다. 차갑지만 단단한 그 손길에 온몸이 짜릿했다. 여기서 이 얘기 더 들을 필요 없어. 그녀는 뻔한 훈계를 늘어놓던 사촌형을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보더니 나를 보며 짧고 강렬하게 명령했다. 따라와.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고 누구도 이 상황을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모의 기세는 그만큼 확고했습니다. 그녀의 소나기에서 느껴지는 힘은 나에게 전하는 무언의 메시지 같았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라는 말보다 더 강렬한 구원이었습니다. 나는 홀린 듯 그녀의 뒤를 따랐다. 등 뒤로 부모님의 당혹스러운 외침과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이모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마당을 가로질러 검은 차 앞에 멈춰선 그녀는 조수석 문을 직접 열어주며 나를 쳐다봤다. 숨 막혔지? 이제 그만해. 너한테 필요한 건 이런 쓸데없는 참견이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은 나를 압도했습니다. 지금 너 나랑 갈래? 그냥 나랑 살면서 내 일을 도와. 나쁜 일은 없을 거야.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나에게 내밀어진 유일한 밧줄이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지옥 같은 현실을 뒤로하고 이 매혹적인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잠시 주춤했지만 다시 본가의 거실 풍경을 떠올렸다. 짓눌린 공기, 쏟아지는 비난, 눈치, 한숨, 조소. 거기엔 그 어떤 미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모랑 같이 가고 싶어요. 내 대답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내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다. 가족들의 눈앞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그 은밀하고도 대담한 접촉. 차가운 이모의 피부가 닿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척 간의 스킨십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위험하고도 달콤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검은 세단은 비명이 난무하는 가족들의 시선을 뒤로한 채 미끄러지듯 출발했습니다. 운전석 타, 조수석 말고. 이모가 차키를 내 손에 쥐어주며 장난스럽게 웃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때로는 모든 관계를 끊어내고 낯선 방향으로 운전대를 꺾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 선택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Chiếc xe sedan đen bóng loáng nhanh chóng rời khỏi nơi đầy nhục nhã đó, hướng về phía đảo Jeju, nơi một thế giới hoàn toàn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침묵이 흘렀지만 고급 가죽 시트의 향기와 이모의 향수 냄새가 섞여 묘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본가를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다시는 그 지옥으로 돌아가지 않겠어. 이모는 무심하게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 집보단 낫지, 조카님? 그 장난 섞인 말투에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 뒤에 숨겨진 파멸의 냄새를 나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향하는 제주도의 저택은 아름답지만 서늘한 유리 감옥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를 옥죄던 모든 사슬이 풀려나가는 쾌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영의 이모 같은 존재가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구원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고 제 위험한 여정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주도의 화려한 침실에서 벌어지는 상상도 못할 일들을 공개하겠습니다. Khi chiếc xe lăn bánh khỏi cổng nhà, Minho nhìn qua gương chiếu hậu qua 시선이 마주쳤을 때 하지만 bàn tay 영애 trên vô lăng vẫn 평온하게 나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낯선 설렘이 차올랐고 그것은 곧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영의 이모의 검은 세단 안은 이상하리만큼 아늑했습니다. 본가를 떠나 섬에 도착했을 때 나를 맞이한 것은 끝없이 펼쳐진 에메랄드빛 바다가 아니라 거대한 철문 뒤에 숨겨진 차가운 대리석 성체였습니다. 이모의 빌라는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모든 벽이 유리로 이루어진 거대한 키니롱킨 유리 세장과 같았습니다. 현관을 넘어서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은은한 나니응 단향. 샌다루드? 냄새와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는 클래식 선율.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내가 평생 꿈꿔온 상류층의 공기였습니다. 39살의 백수였던 강태주는 그날 밤 대리석 바닥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그림자를 밟으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로 맹세했습니다. 조카님, 아니 태준아, 이제 내 과거는 이 문 밖에 두고 와. 영의 이모는 거울 앞에서 귀걸이를 빼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마치 조각가가 진흙을 빚듯 나를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나의 껍데기였습니다. 그녀는 나를 데리고 맞춤 정장 매장을 돌며 한 벌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베스트들을 입혔습니다. 날이 선 옷깃과 팽팽한 원단은 나의 무너진 자존감을
억지로 지탱해 주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더 이상 명절날 구석에서 눈치나 보던 나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자신의 전용 운전대를 맡겼고 나는 그녀의 그림자가 되어 제주도의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세계에는 그만큼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영의 이모가 운영하는 식품 프랜차이즈 본사의 오너실에 출근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그녀의 얼굴에 씌워진 완벽한 만남한 가면 뒤에 그녀를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여왕이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적에게 둘러싸인 고독한 사냥감이었습니다. 사무실 밖에서 마주치는 이 사진들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들의 미소 뒤에는 그녀를 끌어내리려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특히 김전무와 박이사라는 인물들은 회의 시간마다 영의 이모의 결정을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며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비서이자 운전기사로서 세상이 모르는 그녀의 비명을 가장 가까이서 듣게 되었습니다. 태준아,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건 너뿐이야. 술에 취해 내 어깨에 기대어 말하던 그녀의 온기는 나를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사건은 늦은 밤 사무실 정리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을 때 터졌습니다. 운전석 문틈에 끼워진 정체 모를 흰색 봉투. 그 안에는 갈기갈기 찢긴 영의 이모의 사진과 함께 붉은 글씨로 적힌 어노니머스 익명의 경고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가진 것을 다 잃기 싫으면 당장 멈춰라. 내 옆에 그 쥐새끼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를 향한 직접적인 도와. 하지만 공포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묘한 고립감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녀와 같은 배를 탄 공범이자 그녀의 비밀을 공유하는 유일한 목격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낮에는 철저히 이모와 조카라는 버버비보보 외피를 쓰고 사람들 앞에서 연기했지만 단둘이 남은 차 안과 집안에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 화려한 넝 키니롱킨 유리 세장은 밖에서는 아름다워 보였지만 안에서는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이 전해졌습니다. 직원들은 나를 향해 수군거렸고 낙하산 조카님이라는 조롱 섞인 별명은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특히 본사 로비에서 마주치는 보안 팀장조차 나의 출입을 유난히 까다롭게 검사하며 무언의 경고를 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럴수록 더 완벽한 가면을 썼습니다. 영의 이모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과 그녀의 세계에 완전히 녹아들고 싶다는 갈증이 나를 지배했습니다. 밤마다 서재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살얼음판임을 직감했습니다. 그 위태로운 일상 속에서 우리의 관계는 서서히 변질되었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밤, 회사 기밀 유출 혐의로 이 사진의 파상 공세를 받고 돌아온 영의 이모는 거실 한복판에서 쓰러지듯 나를 붙잡았습니다. 태준아,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해. 다들 내 것을 뺏으려고만 해. 그녀의 눈동자에는 지독한 공포와 외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어깨를 감싸쥐었습니다. 부드러운 가운 너머로 느껴지는 그녀의 가녀린 체온은 차가운 제주 밤바다의 해무보다 훨씬 더 자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모, 제가 있잖아요. 아무도 이모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게요. 나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내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그녀의 조카가 아니라 상처받은 맹수를 지키는 유일한 사육사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영의 이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젖은 눈동자 속에는 고마움 이상의 무언가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 뺨을 타고 내려와 목덜미를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습니다. 태준아, 너까지 나를 떠나면 난 정말 죽을지도 몰라. 그녀의 말은 단순한 위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속이자 갈구였습니다.
나는 그녀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향긋한 샌다로드 향기가 코끝을 맴돌며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우리는 거실의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밖에서는 빗줄기가 유리벽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지만 이 유리 세장 안의 공기는 이미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모, 정말 괜찮겠어요? 내가 묻자 그녀는 대답 대신 내 입술을 끌어당겼습니다. 부드러운 감촉과 함께 금기시된 욕망이 폭발했습니다. 39살의 나고자 강태준이 아닌 한 여자의 유일한 안식처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대리석 바닥에 깔린 두꺼운 카펫 위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가운이 어깨 밑으로 미끄러져 내릴 때마다 우리가 쌓아온 사회적 관계의 벽도 하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내 귓가에 대고 지민이라고 불러줘, 태준아라고 속삭였습니다. 본명 한지민, 가족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진 그녀의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주도의 하늘은 전날의 폭풍우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맑게 갰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지민 이모는 다시 완벽한 오너의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가끔 나를 향해 던지는 시선에는 형용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갑작스러운 전화는 우리가 세우니 위태로운 성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태준아, 이모가 고생 많다는데 조만간 내가 제주도로 한번 갈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아들에 대한 걱정과 함께 묘한 의구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이 유리 세 장이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지민 이모 또한 어머니의 연락 이후 부쩍 예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회사 내에서는 적들의 공세가 거세지고 집안에서는 가족이라는 굴레가 우리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묶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오만한 것이었는지 그날 밤 영애 이모의 방에서 들려온 희미한 신음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위험한 비밀의 숲에서 길을 잃은 것은 그녀가 아니라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이 금지된 사랑과 권력을 유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초라한 백수의 삶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편에서 강태준이 마주하게 될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들을 수 없는 제주도의 가장 은밀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다음 이야기는 훨씬 더 강력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 위태로운 일상 속에서 우리의 관계는 서서히 변질되었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밤, 평소 철의 여인이라 불리던 영애 이모가 갑작스러운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이성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비즈니스 세계를 호령하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침대 위에 누워 거친 숨을 내뱉는 그녀는 오직 한 명의 연약한 여자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어스름한 스탠드 불빛 아래서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하얀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아낼 때마다 손끝을 타고 전해지는 뜨거운 열기에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완벽해 보이던 사람이 내 앞에서 무너져 내릴 때 그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은밀한 감정을요. 그때였습니다.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그녀가 내 손목을 강하게 낚아챈 것은 말입니다. 그녀는 나를 자신의 품 쪽으로 바짝 끌어당겼습니다. 태준아, 가지마. 나 너무 무서워.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혼자서 짊어져야 했던 외로움과 남편과의 비참했던 결혼 생활이 남긴 상처들이 그녀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그 고백은 제 심장에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가운 너머로 느껴지는 가녀린 체온은
차가운 제주 밤바다의 해무보다 훨씬 더 자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단 몇 센티미터의 거리만을 남겨두었을 때 척추를 타고 전율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보았습니다. 협탁 위에 놓인 그녀의 지갑 틈새로 삐져나온 낡은 사진 한 장을요. 그것은 아주 오래전 내가 철없던 시절 찍었던 나의 증명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이곳에 오기 훨씬 전부터, 아니 어쩌면 내가 상상조차 못했던 긴 시간 동안 나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걸까요? 동정과 구원, 그리고 금기된 갈망이 뒤섞인 그녀의 진심을 확인하는 순간 내 안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거실의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밖에서는 빗줄기가 유리벽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지만 이 유리 세장 안의 공기는 이미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모, 정말 괜찮겠어요? 내가 묻자 그녀는 대답 대신 내 입술을 끌어당겼습니다. 부드러운 감촉과 함께 금기시된 욕망이 폭발했습니다. 39살의 나고자 강태준이 아닌 한 여자의 유일한 안식처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가운이 어깨 밑으로 미끄러져 내릴 때마다 우리가 쌓아온 사회적 관계의 벽도 하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내 귓가에 대고 지민이라고 불러줘 태준아라고 속삭였습니다. 본명 한지민, 가족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진 그녀의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이모와 조카로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 빗줄기가 모든 과거를 씻어내 줄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지갑 속 사진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사랑일까요? 아니면 치명적인 함정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 위험한 감정의 끝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이 이야기의 다음 페이지를 결정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제주도의 하늘은 전날의 폭풍우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맑게 갰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지민 이모는 다시 완벽한 오너의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형용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태준아, 우리 이제 예전처럼 지낼 수 없다는 거 알지?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묶여 있었고 세상의 시선이라는 거대한 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직 눈앞에 있는 서로의 존재만이 유일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행복 뒤에는 늘 불안이 따르기 마련이었습니다. 잠결에 들린 지민 이모의 휴대폰 진동 소리가 평화로운 침묵을 깼습니다. 발신인은 나의 어머니였습니다. 지민 이모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는 자는 척하며 그녀의 낮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언니. 응, 잘 지내고 있어. 태준이 지금 자. 아니야, 아무 일 없어. 전화를 끊고 들어온 그녀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다시 내 곁에 누웠지만 한참 동안 뒤척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등 뒤에서 안아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함이 영원할 수 없음을, 그리고 곧 서울에서 거센 파도가 들이닥칠 것임을 말입니다. 새벽 2시, 잠들지 못하는 우리 둘 사이로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는 그쳤지만 제 마음속의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진실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언젠가는 깨져버릴 유리구슬 같은 것일까요? 90%의 사람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가족의 비밀. 그 금기를 깬 저희의 결말을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단 5분 뒤, 여러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전화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친구들에게 공유하고 이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토론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모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였을까요? 아니면 다가올 파멸에 대한 흥분이었을까요? 태준아, 엄마가 제주도로 온대. 이 짧은 한마디가 저희가 쌓아 올린 가상의 낙원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제 연극은 끝났고 진짜 현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펼쳐질 어머니와의 피말리는 대치 상황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알림 설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낯선 설렘은 이제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저희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제주의 성체가 무너지는 소리는 예상보다 훨씬 날카롭고 잔인했습니다. 새벽의 무거운 침묵이 채 가시기도 전 거실에 울려 퍼진 도어록의 기계음은 마치 사형 집행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예고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바로 나의 어머니였습니다. 지민 이모, 아니 한지민이라는 여자를 만나 내 인생의 유일한 안식처라고 믿었던 이 화려한 빌라는 순식간에 발각된 범죄 현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미처 단추를 다 채우지 못한 채 지민 이모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던 나의 손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동자에는 지독한 배신감과 경악, 그리고 차마 말로 다할 수 없는 혐오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너희, 지금 이게 무슨 짓이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폭풍전야의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은 내가 잡고 있던 지민 이모의 얇은 가운 자락에 머물렀고 그 짧은 찰나의 정적은 세상의 모든 공기를 빨아들인 듯 숨 막히게 차가웠습니다. 어머니의 등 뒤로 열린 문틈 사이로 제주의 습한 새벽 공기가 밀려 들어왔지만 방 안의 열기는 이미 지옥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근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창밖의 아름다운 해안선은 우리 세 사람 중 누구의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카페 안의 공기는 당장이라도 폭발할 듯 팽팽해졌고 어머니는 테이블 위에 주먹을 꽉 쥔 채 서늘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민 이모는 고개를 숙인 채 차가운 찻잔만 만지작거렸고 나는 그 두 여자 사이에서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을 견뎌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침내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지민아, 너 정신 나갔니? 태준이가 누구야? 내 형부의 아들이고 내 자식이야. 어떻게 네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어머니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하나하나가 지민 이모의 심장을 파고드는 독화살 같았습니다. 너 우리 집안에서 어떤 대접 받고 살았어? 내 형부가 내 사업자금 대주고 내가 너 친동생보다 더 아꼈던 거 잊었니? 그런데 감히 내 아들을, 이 어린 것을 꼬드겨서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해?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힐끗거리는 시선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분노의 파편을 쏟아냈습니다. 지민 이모는 그저 입술을 깨물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젖은 눈동자 속에는 슬픔보다 더 깊은 무언가 결연한 의지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결코 어머니의 기세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화살을 나에게 돌렸습니다. 태준아, 너도 똑바로 들어. 당장 짐 싸서 서울로 올라와. 이모는 이제 우리 가족 아니야. 내 아버지가 알기 전에, 경찰이 들이닥치기 전에 끝내란 말이야. 어머니의 협박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평생을 속해온 가족이라는 세계로부터의 영구적인 추방 선고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알면 어떻게 될 것 같니? 그 성격에 너를 가만둘 것 같아? 너 하나 망가지는 걸로 안 끝나. 이 여자도, 이 여자가 가진 그 잘난 회사도 다 가루가 될 거야. 서울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그 비참한 백수의 삶으로 숨막히는 잔소리와 멸시가 가득한 지옥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명절날마다 친척들의 눈치를 보며 구석에 앉아있던 그 굴욕적인 시간들, 39살이 되도록 제대로 된 밥벌이 하나 못한다며 쏟아지던 아버지의 비난 섞인 한숨들,
반면 여기 제주에서의 삶은 달랐습니다. 지민 이모는 나를 백수 강태준이 아닌 한 명의 남자로 봐주었고 내게 새로운 세상과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사랑을 택하느냐, 가족을 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죽어있던 나 자신을 다시 살리느냐, 아니면 다시 시든 꽃처럼 말라 죽느냐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엄마, 저 안 가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카페 안의 모든 소리가 일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너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어머니의 손이 내 뺨을 향해 날아왔지만 나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고개가 돌아갔고 입술 끝에서 비릿한 피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뺨이 화끈거리는 고통보다 더 강렬한 것은 내 옆에서 숨죽여 울고 있는 한 여자를 지키고 싶다는 본능이었습니다. 지민 이모는 내 옷자락을 붙잡으며 태준아, 제발 그러지 마. 네가 참아라며 나를 말리려 했지만 나는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이모는 저에게 단순한 이모가 아니에요. 저를 인간으로 봐준 유일한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준 사람이라고요. 여기서 지민 씨를 돕고 싶어요. 아니, 지민 씨 곁에 있고 싶어요. 이게 제 길이에요. 나의 선언은 어머니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어머니는 허탈한 듯 의자에 몸을 기댔고 이내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래, 미쳤구나. 둘 다 미쳤어. 인륜도 도덕도 없는 짐승들이나 다름없어. 어머니는 비웃음을 흘리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 어디 끝까지 가보자. 내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네가 과연 그 소리를 할 수 있을지 보자꾸나. 이 빌라도, 이 여자의 매장들도 오늘부로 다 끝장이야. 어머니의 손가락이 아버지의 번호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자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는 순간 제주의 이 평화로운 도피처는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법적인 처벌보다 무서운 것은 사회적인 매장과 가족의 파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민 이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보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마음대로 해. 형부한테 전화하든 경찰에 신고하든. 근데 이것만은 알아도 태준이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이 아이를 살렸고 이 아이가 나를 살렸어. 우리가 한 짓이 죄라면 그 벌은 내가 다 받을게. 하지만 태준이는 건드리지 마. 이 아이는 이제 언니 아들이기 전에 내 남자니까. 카페 안은 차가운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어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과 마주하며 이제는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저는 다시는 나 자신으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피를 나눈 어머니의 눈물을 뒤로하고 금기된 사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안전하지만 비참한 예전의 삶으로 도망치시겠습니까? 이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이야기가 과연 파국으로 끝날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 될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특히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충격적인 실화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 공유해 주십시오. 90%의 사람들이 포기하는 그 순간 저희가 내린 충격적인 결정이 잠시 후 공개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다음 편에서 벌어질 상상 초월의 반전을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의 통화 버튼이 눌리기 직전 지민 이모가 내뱉은 한마디가 카페 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언니, 사실 나 태준이 아이를 가졌어. 그 한마디에 어머니의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폭풍은 제주를 삼키고 우리의 목숨줄을 죄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고백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어머니가 떨어뜨린 휴대폰 액정 위로 제주의 서늘한 새벽달이 비쳤습니다. 지민 이모의 그 한마디 태준이 아이를 가졌어라는 고백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세계를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은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절망의 끝에서 그녀가 선택한 마지막 방어기제였을까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카페 안에는 오직 파도 소리보다 더 거친 우리의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나는 지민 이모를, 아니 이제는 한 여자로서 내 앞에 선 지민 씨를 말없이 껴안았습니다. 거실의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심장 박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죄악의 증거이자 동시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유일한 확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이미 불타버렸고 사회적 P&XAT 판색, P&XAT 판이라는 날카로운 칼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요. 하지만 지민 씨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쥔 내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태준아, 두려워? 그녀가 묻자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당신이 없는 세상이 더 두려워요. 우리는 그날 밤 세상으로부터의 완벽한 루옹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고립이었지만 동시에 생애 처음으로 맛보는 완전한 자유였습니다. 지민 씨는 내 품에 얼굴을 묻은 채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태준아, 이제부터 난 내 이모가 아니야. 그냥 한지민이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 말은 우리를 묶고 있던 마지막 다네이치피에이션 다네이치피에이션의 사슬을 끊어내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친척이라는 보복 뒤에 숨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가가 비난과 멸시라 해도 서로의 체온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다가올 폭풍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우리는 빌라의 콩반, 나란히 섰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제주 바다는 평소보다 더 거칠게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검은 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보며 나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거대한 폭풍의 시작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내 곁에서 내 손을 꽉 잡고 있는 이 여자의 숨결이 있는 한 나는 다시는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39살의 백수 강태준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곳에는 자신의 삶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서기로 한 남자가 서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여정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자유를 위한 이 지독한 가해자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금기를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결국 파멸의 길로 걸어가는 것일까요?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이 위험한 동거의 결말이 궁금하다면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과 비판 모두가 저희에게는 커다란 파도가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마지막 밧더우라이를 지켜봐 주십시오. 제주도의 거친 파도가 우리의 이름을 집어삼킬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